안녕하세요. 명예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김도영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 가정에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겠고 무엇보다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시작을 콜라보레이션으로 준비했습니다. 류마티스 내과 질환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류마티스 내과 표정윤 교수님 모시고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신 만큼 좋은 정보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표정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통풍, 앞을 통해 바람풍,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그런 병으로 알고 있는데 통풍은 어떤 병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통풍은 요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원래는 혈액 내에 이제 녹아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이제 너무 많아지게 되면 녹지 못하고 과포화되게 돼서 떠다니다가 이제 그 알갱이들이 뭉칩니다. 뭉쳐서 결정체를 이루고 그 결정체들이 관절에 침착을 해서 한 번씩 이제 아주 극심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이제 요산이 올라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너무 많이 생성되는 경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너무 비만하거나 아니면은 식이를 통해서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출이 잘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제 요산의 배출은 정상적으로는 한 70%가 신장, 콩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한 30%는 장을 통해서 이제 배출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는 환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이런 이제 배출을 하는 과정을 억제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결핵약이나 이뇨제 같은 약들이 여기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런 약제들을 복용하는 경우에 이제 배출이 잘 되지 않으면서 혈중의 요산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요산이 많이 생기거나 배출이 잘 안 되면 그 결정체, 저도 학생 때 보면은 이 결정체가 이 바늘처럼 생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래서 통증이 극심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통증이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네네. 앞서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라는 뜻으로 이제 이름이 붙여질 만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제 가장 전형적인 시나리오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회식을 거하게 하고 뭐 술이랑 고기를 엄청 이렇게 먹고 이제 술 취해서 잠을 자거나 또는 뭐 치맥이나 피맥 같은 거를 이렇게 신나게 드시고 잠을 자다가 갑자기 자는 도중에 너무 아파서 깨는 경우가 아주 이제 전형적인 시나리오가 되는데요. 그래서 봤더니 특히 뭐 엄지발가락이나 발등 이런 데가 막 벌겋게 이만큼 부어 있고 그래서 침대에서 내려가려고 했는데 발을 디디기가 어려울 정도의 통증, 아주 극심한 통증이 급성으로 생기는 게 이제 특징이 되겠고요. 근데 또 이 극심한 통증이 며칠 안에 초기에는 이제 통풍의 발작이 이제 뭐 한두 번 있었던 분들은 한 3, 4일이면 샥 가라앉아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깨끗하게 가라앉는 이런 통증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극심한 통증 후에 또 저절로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저절로 가라앉는 게 사실은 통풍의 이제 특징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너무 아파서 이제 약을 안 드시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약을 안 먹어도 대부분 일주일, 아무리 길어도 2주일 이상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치맥, 피맥 말씀하셨는데 특정 음식하고 이 통풍이 잘 일어나는 거와 관련이 있나요? 네, 관련이 많습니다. 그 요산이라고 하는 물질은 이제 세포 내 구성 물질인 핵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사가 되면서 만들어지는데요. 그 구성 물질 중에 이제 하나가 퓨린입니다. 이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음식이 이제 술이 되겠고요. 또는 대부분의 고기, 육류, 그리고 이제 내장류, 그리고 등푸른 생선 등이 있겠고, 또 이제 과당이 들어있는 모든 음료가 이제 퓨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과일 주스 중에도 아주 100% 착즙한 그런 주스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주스에 과당이 많이 들어있고요. 또 콜라, 사이다 이런 데에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통풍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음료는 그냥 딱 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술 좋아하시고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통풍 환자가 많이 늘었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하는데요. 통풍은 일단은 생활 습관, 그리고 이제 시기와 연관이 있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게 비만입니다. 이게 이제 세포 내 구성 물질 중에 이제 이 퓨린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비만하게 되면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만이 많아지는 것도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네, 체중이 자꾸 늘고 비만 환자가 늘어나니까 이
통풍이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 원인이 요산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높다고 다 통풍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증상은 없는데 요산이 높은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증상은 안 나타나는데 요산이 높은 경우도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요산이 혈중에 높게 나타나는 거를 이제 고요산 혈증. 근데 통풍의 증상이 없는 경우다. 그래서 이제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이게 이제 그 요산이 올라가서 과포화를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과포화 농도가 한 이제 혈중 농도 7 정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 높게 되면 이제 고요산 혈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아주 일부에서만 이제 통풍 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증상 고요산 혈증 환자분들이 모두 다 이제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높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혈중 요산이 9보다도 높다 이런 경우에는 한 1년 안에 통풍이 발생할 위험이 한 5% 가량 되고요. 5년 안에 일어날 확률이 한 20%까지도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서요. 이제 아주 높으신 분들은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산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 높은 요산으로 인해서 통풍이 나타날 확률은 더 높아진다 이렇게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신장 기능이 안 좋으면 요산 배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풍이 잘 생긴다는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이 다른 질환하고도 관련이 있는지, 그러니까 특히 주의해야 될 위험 분들이 별도로 있는지요? 아, 네,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인데요. 이게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 배출이 안 되니까 이제 혈중의 요산이 올라가고 그래서 통풍이 워낙 잘 생기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는 이제 이 통풍을 이루는 요산 결정체들이 이제 신장이 사실 아주 미세한 혈관 꽈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를 이제 막거나 해서 신장 기능을 또 이제 반대로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은 뭐 달걀이 먼저냐 이제 닭이 먼저냐 하는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사실은 신장뿐만 아니라 통풍이 있는 분들은 통풍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고혈압이나 당뇨, 심근경색, 뇌경색 등 이제 모든 만성 질환의 유병률이 2배 이상씩 다 올라간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이제 통풍이 대사증후군의 일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다른 요인들을 갖고 있는 비만, 이제 복부 비만, 또 이제 고지혈, 그리고 이제 식이,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관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현대인의 생활습관병을 같이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엄지발가락이 퉁퉁 부어서 이제 병원에 환자가 오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단을 하는지, 제가 기억으로는 뭐 이렇게 관절에다 이렇게 주사 넣어서 뽑아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네, 진단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사실 이게 확진 자체는 통풍의 급성 발작이 있을 때, 이제 퉁퉁 부어 있을 때 관절액을 이렇게 주사기로 뽑아서 현미경으로 이 결정체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결정체가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바늘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통풍이 굉장히 흔한 병이고 대부분은 이제 급성 발작이 있게 되면 대학병원까지 오시기 전에 이제 그 개인 의원을 먼저 가실 수밖에 없는데요. 개인 의원에서 이거를 관절 천자를 하고 현미경으로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병원에 오실 때쯤 되면 이미 그 급성 발작은 가라앉아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어서 또 천자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확진 자체는 현미경으로 결정체를 확인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특징적인 그 임상 양상, 즉 급성으로 발생하고 아주 극심한 통증, 디디기 어려울 정도의 통증, 그리고 또 발가락이나 발등, 발목, 무릎같이 하지에 먼저 생기는 그런 특징,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면 스르르 가라앉는 그런 통증의 양상을 가지고 이제 의심을 먼저 하고요. 그와 더불어 혈액 검사에서 요산 수치를 측정하고 또 최근에는 초음파로 이렇게 또 이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을 하고 나면 역시 또 치료가 돼야 될 텐데 관절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절염 약을 쓴다든지 또 원인에 대한 치료, 증상에 대한 치료와 원인에 대한 치료가 나눠질 것 같은데 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일단은 급성 염증성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이 염증이 극심하기 때문에 이 염증을 빨리 가라앉혀 줘야지 되는 치료가 첫 번째가 되겠고요. 하지만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관절염이지만 사실은 통풍은 대사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요산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대사질환이기 때문에 당뇨처럼 이 요산 레벨을 꾸준하게 관리를 해줘야지 됩니다. 급성 염증을 가라앉히는 염증 치료로는 이제 먹는 소염 진통제나 이제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약을 복용을 하고 콜킨 같은 약이 여기에 있겠고요. 또는 이제 주사로 스테로이드로 그 주사를 이제 드리기도 합니다. 그 해당 관절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로 더 중요한 치료는 이 통풍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평상시에 혈중의 요산 농도를 잘 유지를 해야지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대사 질환이 당뇨잖아요. 당뇨와 같은 대사 질환인 만큼 당뇨도 예를 들어 혈당이 지금 뭐 250이다 해가지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는 아니지만 제대로 조절을 하지 않으면 이제 수년 이후에 이제 합병증들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통풍도 지금 당장 요산이 뭐 8, 9라고 해서 급성 염증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거를 잘 조절을 하지 않으면 통풍은 반드시 거의 대부분 다 재발을 하게 되면 점점 통증이 심해지고 더 오래 가고 더 이제 잦아들게 됩니다. 통풍 발작이. 그렇게 되면 이제 관절에 손상이 일어나고 관절에 이제 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합병증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이제 대사 증후군과 이제 연관되어 있는 이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조절하기 위해서라도 평상시에 혈중 농도를 6 미만으로 약을 써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네, 평상시에 요산 수치를 가능한 정상으로 유지하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통풍으로 고생하는 분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되는 습관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 요산 농도를 레벨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대부분은 사실은 약이 필요한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뭐 식이나 생활 습관으로 어느 정도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어떤 연구에 의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고기나 이제 술 이런 식이 습관을 최대한 조절을 했는데 해봤는데 1 정도밖에 떨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고, 또 현실적으로는 뭐 고기 같은 거를 전혀 그러니까 섭취를 안 하고 지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약으로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약으로 조절이 잘 된다 하더라도 이게 갑자기 너무 과음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때는 다시 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은 건강한 생활 습관, 또 비만하지 않도록 이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통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통증이 매우 심하고 또 완치가 어려운 질병인 만큼 미리미리 예방하고 질환이 약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통풍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주신 표정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안녕.